네, 안녕하세요. 차태원생입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오늘 오후 3시 44분이고요. 내일 삼성전자가 이제 증시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아마 개파락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96,000원짜리, 94,500원짜리 찍어주고 최고가 찍어주고 어떻게 된 상태예요? 정고점은 아직 밀어 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 거래량이 9천만 터졌고 뭐가 터졌죠, 여러분들? 윗꼬리가 생겼죠. 보시면은 이때 96,800원 찍으면서 최고 거래량과 함께 고점을 찍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결과적으로 이 윗꼬리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생기는 모양인데요. 그럼 이 꼬리 부분에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하락 기회가 어떻게 될 거냐면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갭이 뜬 상태에서 이 14,500원 구간을 위쪽으로 올리지 못했죠.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이 위쪽 구간에 뭐가 있다고요? 2021년도에 뭐가 있다? 매물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4년. 4, 5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그죠? 자, 영상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월요일장 대응 확실하게 잡아가시려면 오늘 구간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 5년 동안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뭘 하겠냐? 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텼다라고 하면 드디어 나 본전이고 드디어 이제 수익 구간 간다. 10만 전다 돌파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무조건 버티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하락폭이 깊게 나오는 순간 뭐요? 2021년도 96,000원대, 95,000원대 물린 사람들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기겠죠. 그럼 오히려 내려갔다 올라오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뭐가 나온다?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애들 누구죠? 외국인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죄송합니다. 자, 투자자별 매도 동향 봤을 때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월요일장에 던지느냐 아니면 월요일장에 초반에 분명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오후장에 들어오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어쨌건 외국인들 지금 매수한 걸 보면요. 7만원대부터 공격적이게 매수해서 가장 공격적이게 매수한 구간이 얼마예요? 1000만주, 1300만주 매수했던 75,000원, 8만원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5% 정도 수익 구간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환차 손에 대한 부분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매수했던 9월 12일과 9월 16일의 환율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환율을 보면 9월 12일, 9월 16일이 언제냐? 자, 봅시다. 언제요? 여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환율이 1390원일 때, 1390원일 때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올랐어요? 얼마까지? 1430원까지 오른 상태죠. 이건 금요일 마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환차손이 지금 얼마 났어요? 3% 났죠. 그쵸?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환차손이 3% 났다. 자, 수익은 얼마 났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또 많이 들어온 거 했을 때 89,000원. 그러니까 외국인 평단을 8만원 중반으로 봤을 때, 그죠? 중반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수익은 얼마? 10%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여기서 환차손 감안하면 외국인들 수익이 6%에서 7%. 러프하게 봤을 때 외국인들 수익이 10% 정도 될 거예요. 10%.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냐면 어쨌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스탠스죠. 그죠? 단기적인 미국의 이 급락으로 인해서 반도체주 급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압박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외국인 평단이 얼마? 8만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8만원 초중반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들의 평균 단가 근처에서 뭐한다? 어느 정도 방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 그죠?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또 받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개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자 우리가 보통 월요일에 주가가 밀렸다 마이너스 뭐 3, 4% 갔다라고 했을 땐 개인 투자자가 막 1000만주 매수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이제 넘긴다. 차익 실현하고 넘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들어온 단가가 얼마라고요? 8만원 초중반이죠. 그리고 환차손까지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외국인들도 현재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건 맞지만 샀다 팔았다 계속 했어요.
샀다 팔았다 했다. 진짜 공격적인 매수는 언제? 7만원 중후반대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7만원 중후반대. 그리고 더 많은 물량들이 사들인 거는 언제? 8만원 후반대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락폭이 어디겠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요? 갭을 메꿔주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갭을 메꿔주는 부분 얼마입니까? 얼마요? 5일선이 좀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8만원 후반대, 그죠? 5일선 여기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더 매수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또는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금요일에 언제 들어갔어요? 91,000원에서 93,000원 구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91,000원. 자, 우리가 금요일에 삼성전자 어떻게 들어간다? 분할 매수한다. 얼마까지? 8만원까지. 그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분할 매수한다고. 왜 분할 매수해요? 주가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초보자들은요. 매수할 때 삼성전자 좋은 회사니까 내가 1억 투자할 거야. 1억 바로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억을 살 거야라고 하면 갭이 떴고 미국 시장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죠.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럼 이격을 메꿀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뭐 해야 된다? 분할로 담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차 매수를 92,000원에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 수익 중이에요? 한 2.5% 수익 중이겠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4% 개파락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손실 구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에 하락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 가격이 얼마나 빠지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가 미국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AI가 하락을 한다? 국장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말간의 브리핑을 어떻게 드렸냐면 자, 요렇게 브리핑을 드렸어요. 자, 일단 요 부분들 잘 읽어보시면 자, 월요일 초반에 일단 하락폭이 나올 거고 추매는 무조건 월요일에 하락하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자, 영상을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락폭이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현재 보유한 시드머니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잘 생각해봐라. 주식이 1억 현금이 1억 있다. 월요일 강하게 눌려주면 뭐요? 눌린 종목 위주로 분할로 끊어 들어가기 좋죠. 왜? 현금이 1억이나 있으니까 주식이 1억밖에 없고 그죠? 1대1 비율로 있다. 이거는 기회 자본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에 1억 있고 현금이 5천 있다. 물론 현금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보다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몰라요. 응? 자, 하락에 잡힐지 추가 하락에 나올지 이건 모른다. 나스닥이 2만 포인트까지 마이너스 10% 구간이고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부정 하고 있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해외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자, 여기 보면은 나스닥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죠? 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얘네들이 항상 올라갔을 때 안 깼던 부분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자, 보시면은 여기 21선 있죠. 21선 어딘데? 항상 깼어요. 항상 깼다 그죠? 항상 깼어요. 근데 161선을 잘 안 깬다는 거예요. 보면은 상승 추세를 탈 때도 봐봐요. 자,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보면 쭉쭉쭉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 있죠. 자, 쭉쭉쭉 올라오는 구간을 보면 자, 23년도 하락장이 끝나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뭐예요? 자, 요거 61선, 그죠? 주황 색깔 선 봐봐요. 주황 색깔 선 안 깨죠, 그죠? 안 깨면서 올라옵니다. 안 깨면서 올라와요. 안 깨면서 올라와도 어떻게 돼요? 강력한 하락에 한 방 나오고, 자, 여기서 하락 나오면서 61선 깼죠? 깨니까 어떻게 돼?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간에서 61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안 깨진다라고 하면 뭐야? 이거는 저점 구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61선이 어딘데? 어디예요? 61선이 여기죠. 자, 21,800포인트. 그럼 지금부터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 구간. 요 정도까지는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면 어디까지 밀려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려있는 거예요. 2만 포인트. 그죠? 112평. 자, 여기서 항상 뭐예요? 조정 후 변곡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 구간이죠. 그럼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구간이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밀리는 거냐? 보통 보면은
지금부터 10거래일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거래일 정도면 요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내려갔다가 반등, 내려갔다 반등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구간을 찍었을 때 공포 물량 나와야 안 나와요? 공포 물량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매도 물량 엄청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할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부터 뭐요? 분할 매수로 끊으면 되는 건데 내가 현금이 애매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했을 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추가 매수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뭐 삼성전자만 들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수익이 20%, 30% 구간이다. 근데 비중이 전체 포트의 10%다. 이거 뭐요? 요거 그냥 보유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내가 20, 30% 수익 중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전체 포트의 30% 이상이다. 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어쨌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 3분의 1이라도 수익 실현하고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라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가지고 있는 수량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따라 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보면 자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뷰가 틀린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개별적으로 주어진 상황들이 달라요. 근데 그 상황들이 다 똑같은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얼마인지 전체적인 포트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또는 삼성전자를 더 매수할 생각인지 또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현재 중요한 구간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금요일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뭐요? 2차, 3차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고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월요일에 하락하면 잡아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1차적으로 분할로 잡아야 된다. 일단 왜?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금요일에 1차 매수한 사람 월요일에 2차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넉넉하게 있다라고 하면 잡아야 되죠. 근데 현금 보유 자체가 애매하다 싶으면 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익 중이다. 수익 중인데 20, 30% 수익 중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비중이 커요. 비중이 크게 삼성전자 들어가 있어. 그럼 뭐예요? 일단은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라도 수익 실현하고 지켜보자라는 거고 비중이 애매하게 있다. 그럼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나스닥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글 올려드렸던 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락 이유가 뭐다? AI 버블인가요? 아니죠. 미중 무역 분쟁이죠. AI 버블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건 AI 버블이 아닐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죠? 그걸로 주가가 내려갔어요? 아니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올랐던 건 AI 랠리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뭐요? 시장이 올랐었죠. 그죠? 그럼 지금의 하락이 트리거가 된 무역 분쟁 이슈가 해결되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가 선방을 하고 10월 3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 금리 인하가 나와주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락폭이 깊게 나온다면 로봇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공포에 매수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요? 나스닥이 만약에 지금 하락 추세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이다 라고 했었으면 저는 이거 지금 주식을 좀 많이 팔아야 될 거라고 할 거예요. 주식이 하락 추세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다. 근데 여기서 뭐요? 강력한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나왔다? 그럼 이건 뭐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요? 올라간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트리거가 나왔나요? AI에 대한 트리거가 나왔나요? 아니죠. 미국과 중국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이건 뭐다? 상승 추세에서의 기업의 AI 랠리, 즉 AI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꺾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업 외적인 부분, 실적 부분이 아닌 미중 무역, 즉 관계 없는 부분에서 증시의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증시 자체가 불안한 거 사실이고요. 삼성전자 정고점 구간에서 걱정되는 거 사실이다. 근데 AI 랠리에 대한 모멘텀이 꺾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구간이고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고 시장의 돈들은 더 많이 풀리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땐 하락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충분히 뭐예요? 기회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를 탑승시켜주지 않았던 미국 증시도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미국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 매수에 대한 기회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결과적으로 지금 고점이다, 버블이다, 경제 위기다 하는 얘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위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두가 이제 이 트리거라는 건 뭐냐면 증시에 진짜 강력한 하락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의 트리거예요. 예측이 안 된 상황 트리거.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줄 알았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따지면 골드만삭스가 파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뭐예요? 예상할 수 없는 트리거가 터진 거죠. 이건 뭐예요? 증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증시의 트리거가 나왔다.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포를 떨고 있는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사실상 뭐가 된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해서 주가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회로 봐야 된다. 하락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눌렸을 때 반도체 위주로 모아가시 좋고요. 내가 이미 1차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내일 오전 8시에 흐름들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전 8시에 삼성전자 시작을 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쭉 드렸고 그 이후에도 원전이나 로봇이나 조선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보면은 제가 또 서울경제, 매일경제 있는데 이번에 순위로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업데이트되는 거긴 하지만 25위에 또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뭐 엄청나게 초고수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정말 현실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잘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번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건 뭐예요? 레버리지 쓰지 말고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8월 4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뭐요? 8월 19일, 20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9월 10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현금을 보유하고 이유는요. 뭐요? 저가 매수하기 위함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4% 한 방 딱 밀렸다고 매수하면 과연 그게 적절한 매수인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함인데 코스피가 한 방 뚝 밀렸다고 뭐요? 이 현금을 다 때려 붓는다? 아니라는 거죠.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무조건 한 방 밀린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진정되는 구간이 나와야 사는 거다. 그리고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고 애매하게 빠지면 기다리면 된다. 현금 있는데 뭐가 무섭냐. 올라가면 어차피 다 들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좋은 거고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니 좋은 거고 최대한 강하게 눌리면 매수하시고 한두 방 빠진다고 매수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구간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방 빠졌다. 무조건 매수 기회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방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방 빠지고 더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내일 올라갈 거고 내일 빠질 거야. 이걸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하려면 뭐예요? 밀리고 나서 일단 강하게 밀렸으니 앞으로의 어떻게 움직임이 들어갈지 더 빠질지 올라갈지 확인을 하고 대응해야겠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현금을 쓸 필요는 없다. 올라가면 뭐예요? 올라가면 보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방 빠지고 올라가면 보내주면 된다는 거야. 한 방 빠지고 대신에 두 방 빠졌을 땐 기회겠죠. 항상 이 다음에 올라갈지 빠질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어. 여기서 1억 있는데 1억을 다 샀어. 근데 만약에 조정 국면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물리는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빠졌어. 근데 1억이 있는데 안 샀어. 또는 2,500만 원만 샀어. 올라갔어. 그대로 2,500 먹으면 되는 거예요. 빠졌어. 뭐요?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조정 나왔을 때. 이해했죠? 이해했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막 산만해. 막 영상 찍는데 막 너무 산만해 찍는 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제대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신없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움 드릴 거니까 이쪽에 번호 몇 번이라고요? 010-9201-6329로 3전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면 자 우리가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요. 사실 현재 이 AI 관련돼서 로봇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신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눈치를 채셔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자랑을 굳이 좀 하자면 자 로봇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렸냐면 7월 21일에도 자 로봇이 7월 21일에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죠. 로봇이 언제 갔어요? 8월부터 많이 갔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중순부터 많이 갔죠. 이미 7월 달부터 뭐요? 여러분들한테 AI의 마지막 퍼즐은 휴머노id 로봇이다. 남들이 다른 거 살 때 로봇 섹터에 집중해라. 로봇 최근에 폭등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제가 조회수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뭐 조회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죠. 2.6만에 구독자 439명 이렇게 잘 붙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로봇주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급락이 나올 거예요. 로봇주에서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개인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로봇주를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럼 박살낼 때 뭐야?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 로봇주 여러분들이 잡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 황제주라고 남겨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황제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가 좀 불안하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3전이라고 남겨주시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3전 해서 입장 요청 남기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즉 황제주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이것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관련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살짝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이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 이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뭐요?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뭐요?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6배가 올라갔다. 6배, 7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는 셀바스 AR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정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요?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5배, 6배, 7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로봇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